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비용과 대상자, 그리고 일정을 분석하는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체계라는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 자료에는 백신의 도입, 그리고 유통 및 공급, 예방접종의 시행, 그리고 이상 반응의 관리까지 총 4가지 체계를 가지고 정부에서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예방접종의 시행.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예방접종이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먼저 예방접종의 순서, 그리고 백신의 종류, 그리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백신 접종 비용과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방접종의 목표 먼저 알아볼게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목표는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릴 정부의 접종 체계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예방접종 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의료진 최우선 접종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런 의료진 시작부터 해가지고 권역별 거점의 예방접종센터, 그러니까 중부, 호남, 영남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을 최우선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랑 상관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의료진을 최우선으로 접종한다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분기는 요양병원, 그리고 노인의료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이렇게 4개의 분류를 통해서 이 분류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1분기라고 하면은 보통은 3월 정도까지가 되겠죠? 2분기에는 65세 이상, 그리고 의료기관,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대상이 됩니다. 2분기는 6월 정도까지가 되겠죠? 3분기는 만성질환자, 그리고 기타 일반 성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9월 정도까지. 그리고 4분기는 2차 접종해야 되는 경우들에 대한 2차 접종자, 그리고 앞서서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총 4개 분기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그 분기에 접종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는 거는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접종을 하게 되실 것 같고요. 65세 이상을 아닌 19세부터 64세의 성인의 경우에는 3분기는 되어야 이제 접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2021년 2월 1일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고요. 백신의 공식적인 공급 시기나 물량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아실 만한 점은 임산부와 청소년은 이 접종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도대체 임산부 청소년이 왜 제외가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살펴보니까 이제 향후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의 임상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임산부나 청소년들은 그 임상시험 과정에서 제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접종이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향후에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추가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백신의 선택권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총 4가지의 백신 도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가 1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얀센과 모더나 백신은 2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이고, 화이자 백신은 3분기 이후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백신 도입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과 더해서
노바백스라는 백신도 역시 도입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4가지 중에 내가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나는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싶으니까 기다리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냐. 자,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이 제품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의 상황과 분기에 따라서 제품이 정해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의 접종 비용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비용과 장소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용인데 비용은 전 국민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누가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접종 장소는 종류에 따라서 백신에 접종하게 되는 장소가 다릅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mRNA라는 백신을 쓰는데 뭐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조사에서 만든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맞게 되고요. 그 외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곳에서 만든 백신의 경우에는 뭐 국가 예방접종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병원들이 되겠죠. 그런 데서 접종을 받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정부는 어느 정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또 그걸 의료진이 접종 교육을 받은 기관만 대상으로 해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의 접종 장소와 접종일은 본인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기 자체를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내가 월요일날 맞을 건지 화요일날 맞을 건지 수요일날 맞을 건지 뭐 그런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A병원에 가서 맞을 건지 B병원에 가서 맞을 건지 정도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스템도 향후에 점점 갖춰져서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맞고 싶은 접종일과 그 다음에 맞고 싶은 병원 정도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부작용이 조금씩 보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자,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뭐 입원비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간호 인력을 채용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뭐 생기게 될 수 있는 장애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상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 모든 부작용이나 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액 국가에서 보장하기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나 간병비, 간호비, 혹시 장애가 생겼거나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사망을 해가지고 받게 되는 보상금 등 이런 모든 관련된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됐을 시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백신을 맞고 백신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면은 100% 국가에서 보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종 전후의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예방접종 전에는 반드시 예진을 통해서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접종 후 일정 시간 병원에서 혹시 나에게 이상 여부가 있는지,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지를 관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을 발견하게 되면은 병원에 계시다면 당연히 의료진이 조치를 하시겠지만, 댁에 돌아가셔서 이상 반응이 발견된다면은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접종하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